네.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2023 베스트 투자 전략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뭐 여러 투자 전략들 가운데 최고의 전략은 역시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시간을 잘 그렇죠. 집중해서 듣는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박병창 부장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그러면 어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시장 뭐 보시면은 CPI 7.7% 발표 후에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도 사실은 따져보면 2134포인트가 저점이었죠. 2499포인트니까 네. 고점이 상당폭 단기에 급등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것이다. 조정이 있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나 또는 강력한 악재나 이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 수급적 요인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고 좀 잔파도에 의해서 시장이 등락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강하게 좀 달려오다가 좀 쉬어간다 이런 느낌의 시장이고요. 어제 네.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요. 어제 거래 대금과 거래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최근 한 달 내 최저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좀 시장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더 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 하락을 했고요. 11,024포인트고 다우 0.13%, S&P 500이 0.39% 하락을 했는데요. 뭐 좀 전에 김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랬고요.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위축 심리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달러인덱스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장중에는 프로스콘까지 반등을 좀 했는데 이건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의 발언으로 기준금리의 목표금리가 5%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와 함께 네. 다시 반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뭐 이제 반등을 이제 프로스콘까지 가지 못하고 내려왔고 특히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한 이유는 애플이 2.17% 하락했고요. 아마존이 1.7%, 테슬라가 6.8% 하락했습니다. 인텔이 3%, 시가총액 상위의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을 끌어내려서 나스닥이 1% 하락했고 다우는 0.13%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어제 차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예. 다우존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나스닥이 더 약한 부분은 일부 종목들의 등락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 이면에는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리스크, 그러니까 폭스콘에서 생산 차질 우려가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하락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었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정 속에서 오너 리스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하락했고 다우나 S&P 500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뭐 어제 월요일이었는데요. 좀 쌓였어요. 예,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를 동시에 하기 시작을 했고요. 종목별로 하락을 한 것은 사모펀드의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어제 1,225억 정도의 코스피 기준으로 매도를 했는데 사모펀드의 대량 매도는 연말의 수급적 요인도 있지만 정책적인 요인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아직까지 확정되어지는 않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어제 코스피는 약 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사모펀드나 투신 이런 쪽에서 종목을 매도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더 깊게 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코스피의 하락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을 사주면서 코스피를 견인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소폭 매도를 했고 어제도 1,650억 정도 소폭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요즘에 환율이 1,440원에서 급락하면서 일부 착실이 나오거나 또는 여기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최근 한 달 내 최저입니다.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도 없이 하락을 했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어제 보면 전 섹터가 거의 부진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거 있어요. 1,000억 아래거나 1,000억 분이 안 되는 거 또는 가격이 뭐 1,000원에서 2,000원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주식들이 저가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시장의 퀄리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좀 특징적인 것은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3,800개 정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비차익 매도도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오전에 있었거든요.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 전환했더라고요. 그리고 비차익도 매수 전환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1,653억으로 순매도로 끝나긴 했지만 장중의 매도의 규모보다는 줄어들면서 매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순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부분들에서 소폭 매도하거나 매수의 강도가 줄어들면서 우리 시장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CPI 7.7% 이후에 발표 이후에 시장이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들 시장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연준 인사들은 시장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계속 시장이 올라가면 계속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가와 기준금리로 인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물가 그렇게 가파르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다. 기준금리 더 올려야 된다. 아니면 뭐 이쯤 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은 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은 점차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은 어느덧 지금 11월 거의 말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연말 장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클로징이 일어날 것이고요. 종목별로 또 포트폴리오 재분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연말 수급 장세와 종목 장세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이표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추세적으로 1년 내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볼 때는 20주 이동평균선을 맞고 급락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도 또 거기 맞고 내려오니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뭐 연말 연초를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축으로는 이번에 반등이 여태까지와 좀 다르죠. 굉장히 큰 폭 반등했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도 생겼고요. 그리고 연말의 수급은 사실은 매도 쪽보다는 매수 쪽이 좀 있을 가능성이 이번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좀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 소폭 조정 하락이 있은 후에 시장은 좀 등락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위쪽으로 바라보진 않죠. 그러니 소폭 조정 후에 등락하는 시장이거나 또는 좀 더 안 좋게 보는 쪽은 좀 하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저 정도만 오른 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시장이. 예, 왜냐하면 그 밑에 제가 2,134포인트가 이번 저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고점이 2,499포인트거든요. 아, 그랬죠. 이거 몇 퍼센트 정도 되죠? 17%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고 뭐 조금 찌끔 올라왔고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지수는 저점으로부터 17% 반등을 한 거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강한 반등에 대해서는 전부 다들 이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매수세들은 이제 뒤로 한 발 빠지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래나 거래대금 없이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한 순매수를 해줄까?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또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강한 반등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더 목소리가 좀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등락하는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맨 마지막에 써놓은 내용은 추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반등 후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등락할 거냐, 연속적으로 하락할 거냐, 여기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연말 장세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서두에 그 뉴스나 뭐 이런 것들 전해드리기 전에 이미 급반등을 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약화되고 그리고 조정 또는 뭐 하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트식들도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여기서
추가적이 상승할 만한 강력한 어떤 호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휴전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좀 지지부진 않겠냐라는 이제 시장의 시황관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좀 과도하게 보는 쪽들은 뭐 여기서 또 단기 반등했기 때문에 또 추가 하락한다. 연말 연초에 조심해야 된다. 전저점 깰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매수세들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뉴스도 보면은요 좋지 않은 뉴스가 더 많습니다. 올라올 때는 좀 좋은 호재가 많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그런 뉴스들 좀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좀 좋게 보는 뉴스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의 메일 데일리라는 분이죠. 연은 총재께서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은 연준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최종 기준금리는 4.75에서 5.25, 그러니까 5%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저께 장중에 미국 시장이 플러스권까지 진입을 했었습니다. 일부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요. 양적 긴축을 고려하면 현재 금융시장은 약 6%의 금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워딩을 했어요. 금리는 지금 4%까지 왔지만 양적 긴축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약 6%의 금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즉 최종 기준금리는 5% 정도면 좀 합당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기준금리는 시차가 있다. 그래서 이 외부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올렸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잠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에는 내부 시차, 외부 시차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재정 정책 있지 않습니까? 재정 정책은 내부 시차가 굉장히 긴데 외부 시차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 금융 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금융 정책은 금리의 결정 이런 부분은 내부 시차는 굉장히 짧은 반면에 외부 시차가 굉장히 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금리 결정은 연준 위원들이나 어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냥 결정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일어나는 시차는 6개월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효과들은 내년 하반기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부연 설명을 드리냐면요. 행정부에서 나타나는 그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은 내부 시차가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정당들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가 되면 그럼 외부 시차는 곧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책들을 볼 때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섹터나 종목을 고르는데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외부 시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향후에 일어날 외부 시차에 의한 효과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어제 이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BBC 방송에서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러시아도 안 좋지만 우크라이나도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군 시설이나 병원, 철도 등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가능하면 올겨울을 외국에서 보내는 것을 고려해달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딱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겨울에 전쟁이 막 격화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춥고 그러니까 겨울에 평화회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코스닥 글로벌 지수 신설한다는 뉴스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이건 뭐 어떤 분들은 기대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 또 만들어?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수를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사실 코스타 50 뭐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코스닥의 우량기업 51개사를 선별해서 새로운 리그를 출범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했느냐? 코스닥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신뢰도를 회복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코스닥에는 연기금을 비롯한 장기 펀드들이 잘 안 들어와요. 외국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면서 시장 브랜드, 코스닥 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시총이 일부분 이상이 돼야 되고 ESG를 고려하고 회계투명성 고려하고 이런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요. 이런 새로운 글로벌 지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 포털에 들어가시면 51개사의 명단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리스팅된 기업들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장기 펀드나 아니면 연기금에서 전 세계 연기금에서 충분히 계속 관심 받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들어갈 개연성이 있어요. 물론 네.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런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기회가 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은 그 종목들을 몇 면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그 베를린 공장에서 4680 배터리 생산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율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파나소닉의 또 4680의 기술력이 있거든요. 이게 2025년 공장이 가동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장 전기차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 부족이 없군요. 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의 배터리 협력 강화해서 더 그 구조가 좀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국내 기업에 이제 구애를 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호재성으로 좀 나와 테슬라가 있어요.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렇다 보니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 지금 전기전자에 얼만큼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냐라는 이제 그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이나 MLCC나 PI 필름, 리드 프레임, PCB 보면 MOM, YOY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권 팀장님이 공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섹터에서 사실은 저점을 딛고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 자체를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로 안 좋아지고 있고 안 좋아지는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가도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그 대표 기업들이 있어요. 코스닥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확연히 저점을 찍고 터닝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서히 좀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 수치는 뭐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각 섹터별로 기술별로 기술 분야별로 또 달라요. 주가 움직임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뉴스, 뭐 좋지 않은 뉴스들이 오늘은 좀 더 많더라고요. 좀 연합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상장사에 지난 3분기에 말로 봤더니 9개 기업이 일부 자부 점칙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리스팅의 뉴스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손보를 가져왔는데, 하나손보에서는 회사 측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채권의 재분류로 인해서 이제 착시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사옥을 매각하고 증자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 외에 TA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KR모터스, 금호타이어, 평안항산업 자본 잠식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자체의 명단에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이런 한 개 기업이 내년 1분기에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가 딱 나오면은 우리 그 증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기 침체 얘기하면은 한 개 기업을 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익의 희소성이라는 게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이익이 좋은 기업에 수급이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래서 차별화가 굉장히 강해져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재무구조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일곱 번째 뉴스는 뭐 그냥 넘어갈까요? 왜냐면 너무 일본경제신문에서 나왔는데요. 네. 우리나라 주택가격 하락하고 거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 그 담보대출의 개인 부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변동금리의 거의 대부분인데 금리 계속 올라가면 이거 가계부채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게 일본 경제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자, 그럼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채팅창에서도 자본 잠식이 뭔지 정말 맨날 말을 하지만 몰랐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런 거 한 번씩 여러분. 사경인 회계사 그거 오시면 된다니까. 사경인 멤버. 멤버십에서 그거 물어보시면. 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사경인 회계사 가르쳐줘요. 그렇습니까? 멤버십에서. 아하. 네. 자, 저희 3프로TV 앱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장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